사고나는 의사 유영현의 오디오북 차 오디세이. 차 오디세이 11번째. 촉, 닿는 즐거움. 차의 즐거움은 색향미라 일컬으니 차에서 닿는 즐거움은 대충 소외된 듯하다. 그러나 촉각은 음다의 주요한 한 요소이다. 차는 입술에 닿으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구강점막에 닿는다. 뜨거운 대로 혹은 찬 대로 다른 촉각을 일으키며 묽은 대로 혹은 진한 대로 다른 촉각을 일으킨다.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걸쭉하기도 하다. 차가 목을 넘어갈 때에도 촉각을 일으킨다. 어떤 차는 부드럽게 넘어가며 어떤 차는 목에서 부담스러운 촉각을 일으킨다. 예로부터 좋은 차의 성질을 표현할 때 부드럽게 목을 넘어간다는 의미의 활, 진하다는 의미의 순, 두텁다는 의미의 후 등의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이 촉각에 가깝다. 찻잔이 입술에 닿으면서 맛이 시작되니 어떤 차인들은 잔맛을 언급한다. 차에 생소한 이들은 잔맛이 있다는 말에 황당해한다. 그렇지만 차를 마시면 잔맛을 알게 된다. 잔맛 차이는 주로 찻잔 테두리 모양에 의한다. 찻잔 테두리가 날카로울수록 차의 맛이 혀에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송나라 시인의 시 칠환다가가 차가 일으키는 촉각을 노래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머리에 섬광이 번뜩였다. 송나라 시대 시인 노동은 차에 대한 시 중 으뜸으로 인용되는 칠환다가를 작시하였다. 그는 첫째 잔부터 7번째 잔까지 각각의 잔이 몸에서 일으키는 반응을 재미있게 읊었는데 첫째 잔과 셋째 잔에서 이 촉각을 시사하는 표현을 썼다. 첫째 잔은 목구멍과 입술을 적셔준다 하였다. 찬물이 다 목과 입술을 축이는 것이다. 셋째 잔은 마른 창자를 찾는다 하였으니 이 또한 차가 마른 창자에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찬물이 닿음을 묘사한 것이다. 첫째 잔이든 셋째 잔이든 향도 색도 맛도 나니 굳이 촉각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은 단지 은유적 표현일 수 있다. 그래도 굳이 닿는다고 표현한 데에서 나는 특별한 의미를 찾는다. 촉각으로 몸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읊은 노동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차의 효능과 관련하여 탁월한 해안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세상은 온통 소통을 외친다.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세상이다. 말을 할수록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다. 소통이 꽉 막혔던 시절 아내와도 힘들었다. 지향하는 바가 별로 다르지 않는데 사사건건 갈등이 일어났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는 서로 섭섭해하였던 것이다. 소통 강조의 시대 우리는 스킨십 혹은 터치라는 단어를 자주 만난다. 소통의 핵심은 멀리 떨어져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덕목으로 흔히 스킨십을 강조한다. 직언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스킨십은 리더십의 기본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마음을 터치하라고 한다.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논리적인 이유와 합리성을 전달하기 이전에 마음을 터치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예전부터 있었음이 신기하다. 수제 넥타이와 스카프를 제작하는 한 디자이너의 상표 이름 루나 터치를 보고 미소 지은 적 있다. 인터넷에는 달이 그린 감성 넥타이라고 포스트되어 있다. 디자이너에게 달빛은
비추는 것 이상이다. 달빛은 그 디자이너에게 다가와 직접 터치하여 감성을 일으켰단다. 넥타이 디자인은 달과의 소통으로 탄생하였다. 차는 소통의 음료이다. 어색한 사람들 사이에 차가 끼이면 어색함이 풀리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가까운 사람들은 더욱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다. 차가 어떤 성질이 있어 소통에 도움이 될까? 송나라 이래의 차의 철학을 대표하는 화경청적 정신은 차가 소통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알려준다. 화는 차를 나누면서 시기 분쟁 없이 화목한 상태를 의미하고, 경은 남을 나보다 낫다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씀씀이를 의미한다. 화경만으로도 차는 소통의 바탕을 이루어줄 것 같다. 노동의 칠환다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차가 소통의 음료인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세 번째 잔의 차가 마른 창자에 닿으면 생각나는 문자가 5,000권이나 된다고 읊었다. 차가 내 몸을 터치하면 나에게서 문자와 책이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한다고 한다. 간혹 차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상대방과 뜻이 통한다. 하지만 이런 경지가 쉽지는 않다. 대화가 있어야 소통이 있고 대화가 마르지 않아야 더 큰 소통에 이르는 것이다. 차는 소통하기에 충분한 대화 재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얼마 전 대학 동기를 청하여 꽤 긴 시간 동안 차를 마셨다. 대학 재학 6년 내내 같은 방에서 공부하였으니 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이다. 하지만 졸업 후 오랜 기간 둘이서만 가진 시간이 없었으니 좀 서먹한 관계이기도 했다. 살아온 세월 얘기도 하고 싶어 집에 청하여 차를 마셨다. 차를 두고 앉았으나 처음에는 건성으로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차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신 시간이 꽤 흘렀다. 마침내 어느 순간에 이르렀다. 노동이 노래한 정확히 셋째 잔에 이르러서는 아니었다. 차가 나와 그의 창자에 닿았나 보다. 우리는 갑자기 할 말이 많아졌고 무언가에 홀린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그날 기억에 남는 차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책을 쓰며 탈구할 즈음 친구와의 찻자리 이야기가 책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글을 한번 읽어달라고 청하였다. 친구는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자네와 마셨던 찬물이 장에 붙어 있는지 글을 읽는 내내 즐거웠다네. 친구는 찬물이 장에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져준다 표현하면서 한 발 더 나갔다. 차의 매력은 대화하는 당사자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는 데 있다. 소통의 핵심이 각자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차는 대화할 당사자들을 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시켜주는 매개체이다. 차는 나를 어루만져 주고 내가 진심이 된다. 차는 너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었을 것이다. 마침내 차를 앞두고 마주 앉은 이와 여러 이야기를 재료 삼아 대화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소통에 이른다. 차는 내 몸과 마음을 터치하여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열어준다. 차는 소통의 음료이다.